안녕하세요, 보프입니다. 저번에도 버그 얘기를 했으니까 내친 김에 버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죠? 이게 제 최근 경험이에요. 이건 재밌는 썰이라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좀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 포프TV 굿즈 파는 사이트가 있기는 해요. 유튜브하고 이제 미국의 티스프링이라는 대하고 같이 파트너십이 돼갖고 거기에 제가 시안만 올려놓으면은 사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티스프링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려면 배송비가 엄청나죠. 캐나다에서 받으려고 해도 배송비가 좀 엄청나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거의 안 사셨어요. 비싸다고. 그래서 요런 비슷한 게 한국에 나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최근에 한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 하고 있는 좀 그래도 오랫동안 한 그런 업체, 그 업체에 제 굿즈가 올라가는 있어요. 비디오를 찍을 당시는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테스트하는 도중이고 이래서 테스트도 거의 다 마친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제 채널 가면은 위에 조그맣게 링크로 하나 열어드릴 것 같기는 해요. 머그컵 사거나 이런 데죠. 제가 거기서 수익을 올릴 생각은 없으니까 그 샵에서 저한테 반드시 세팅해야 되는 최저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최저가로 맞춰서 일단은 그냥 팔게요. 나중에 엄청 팔리면 그때 돈 벌려면 그때 가격을 올리던가 할게요. 지금은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거기 나갔어요. 무사히 나갔고 작동을 잘해요. 거기는 오래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저 같은 찌끄레기도 팔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도 송금이라 그러나요?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페이팔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열어놨고요. 근데 제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저렴한 업체로 굿즈샵을 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려다가 못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 제가 이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거기서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은행 계좌가 있어요. 은행 계좌는 인증이 돼요, 거기서. 근데 본인 실명 인증이 안 돼, 실명 인증이. 근데 웃기는 거는 제가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그 고객 상담 센터랑 한 3, 4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외국인이시면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넣으시고 인증을 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했어요. 근데 안 돼. 근데 보통 외국인 이름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름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서 본인 인증할 때도 이름이 한 20자다. 그러면 갑자기 8자나 9자에서 딱 잘려요. 그럼 거기까지만 이름 넣고 본인 인증하면 인증이 되는데 20자 넣으면 본인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조합을 다 시도해봤어요.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합. 그래도 안 돼요. 딴 거 다 되는데 거기 실명 인증만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상담센터에. 상담센터에 물어봤더니 상담원이 그 외국인 등록번호를 넣으실 때 마이너스 넣지 말고 숫자만 넣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그 웹사이트에. 근데 마이너스를 못 넣게 되어 있어. 원래부터. 숫자만 받아요. 웹폼이. 그런데 굳이 상담원이 뭘 알겠어. 말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대요. 그리고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가요 이게 외국인 인증 본인 인증하는 부분 그게 이제 외부 업체 솔루션을 가져다 쓰는데 거기서 외국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상담원이잖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에는 외국인도 인증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만 드리고 서로 좋게 끝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지원도 안 하는 기능이 지원한다면서 웹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아예 작동을 안 하는데. 그게 버그죠, 사실은. 쓸데없이 상담 시간 낭비시키고 이런 버그인데 실제 그 판매샵을 개발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 직원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원은요, 기능을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마 결정이 내려왔겠죠. 야, 외국인도 요즘 많으니까 외국인도 사갈 수 있게 이제 외국인 인증까지 되게 해줘라. 외국인도 이제 팔 수 있게. 그래서 기능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누군가 미드웨어를 사왔겠죠. 그 라이브러리, 외부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아마 그냥 외국인 등록된 사람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먼 미래의 계획이 있는데 조만간 될 겁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개발자한테까지 전달이 됐겠지. 그래서 개발자는 걸 그냥 만든 거예요. 당연히 외부 라이브러리 된다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 했겠죠.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회사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근데 회사에 외국인이 없었겠죠.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겠죠. 그럼 테스트 못했겠죠. 테스트를 못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나 보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모든 사용 가능한 그 이름 조합을 다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개발자가 만약에 저처럼 외국인의 이름이 길고 이게 인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알았으면은 은행 인증을 할 때도 몇 자까지 나오는지 봐서 앞에 몇 자만 동일하면은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 줬겠죠, 사실은. 근데 그걸 안 시켜준 거잖아. 모르는 거죠. 그럼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 말했었죠. 그 사람은 제 입장이 아니고 외국인이 안 되어봤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한국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국의 모든 기준은 한국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름은 웬만해서 6자를 안 넘어 DB에 6자 이상 안 넣어야지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제가 이런 걸 말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보고 느끼고 이제 배웠을 거예요. 아, 이 부분 안 되는구나. 외국인 인증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이제 버그로 올라가서 외부 서비스를 바꾸던 그 서비스가 그걸 제대로 만들어주면 고쳐지는 하겠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의 위험이기도 해요. 내가 작성했던 코드라면은 분명히 외국인 등록증에 있는 번호, 주민등록번호랑 거의 법적 효력이 같아요. 그 번호를 본인 인증하는 과정을 테스트할 수가 있었겠죠. 그 데이터도 있었겠고 뭔가 테스트를 하겠죠. 그럼 테스트하는 순간 이게 어떤 게 안 되어 있다면 그 기능을 노출을 안 하겠죠.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만들어준 라이브러리, 누군가 만들어준 서비스예요.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얘네 제대로 만들어줬겠지. 이거 제대로 작동하겠지. 그 가정하에 만드는 거고 최소한의 테스트는 했지만 테스트가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은 좀 애매하죠? 아, 그래? 그럼 남이 작성한 라이브러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되지? 흔히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가짐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끝.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적으로 시간이 아껴지니까 그렇게 하겠다. 뭐 법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책임 문제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못 만들고 내가 이해 못하니까 남의 거 가져다 쓰자. 이 두 번째 사람이 되면은 남의 거를 테스트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업계를 보면요,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싸우고 물고 싸우는 것 중에 뭐냐면 특정 언어 진영과 그 진영이 아닌 사람들, 그 진영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 서 쓰면 되지, 이거 왜 굳이 만들면서 니네가 버그를 만들어 갖고 더 고생을 하냐, 버그 없는 가져다 쓰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쪽 진영의 사람들은 야, 똑같이 버그 있다, 그거 우리가 만드나 걔네가 만드나 버그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책임지고 걔네가 책임지고 문제인데, 이게 웬만큼 복잡한 시스템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만드는 게 버그 수정도 빠르고 테스트도 빠르고 훨씬 좋은 기능도 문제도 빨리 잡을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진영에서 둘이 싸우는 개념은, 한 명은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내가 이해 못하니까 가져다 쓰면서 그거를 약간의 정신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쪽 진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이게 버그가 있는 것도 없고 뭐가 있는 것도 안 돼, 이게 본인 실명 인증 데이터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이 데이터 노출 문제도 있고 모두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걸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른 회사가 책임지게 하고 우린 그것만 가져다 쓰겠다. 그거로 오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책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상쇄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맞는 건데, 외부 거를 가져오면 버그가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꽤 큰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애매해요. 남의 거 가져다 쓰는 게 옳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외부 거를 가져오면 버거가 적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많이 사용해보고 큰 제품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본 사람들은 약간 헛웃음을 치죠. 오픈소스 쪽은 더더욱 위험하고, 거기는 뭐 돈을 내고 거래를 하고 니네가 품질 보증해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버그가 있으면은 내가 고쳐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내가 그 오픈소스를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고쳐서 공헌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못 만들어서 남의 거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고칠 방법도 없으니까 남이 고쳐주길 기다리거나 괜히 딴 사람 욕하면서 내 버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다들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드는 제품이에요.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든 내가 구현을 하든 결과적으로 그 버그는 내 제품에서 나오고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봐요. 그래서 그게 그 순간에 이게 우리가 뭐 외부에 버그가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편에 말했죠, 버그가 생겼을 때 고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빨리 배워서 고치는 거. 그래서 그런 버그가 발견됐을 때 외부 버그든 뭐든 고치라고요. 아예 못 고치면은 그 기능을 필요 없으면 없애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대비해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요거는 좀 뭐 어떻게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냥 재밌던 일이어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버그 비디오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썰을 풀어봤고요. 보프였습니다.